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달라스 모닝뉴스가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스타벅스 CEO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스 모닝뉴스와 하워드 슐츠의 클린턴 후보 지지는 미적지근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에게 트럼프 대학과 관련해 뇌물을 줬다는 뉘앙스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가족도 클린턴 재단에서 손을 떼라는 지지층의 권고를 거의 무시해 스스로 반감을 사면서 지지율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사성 장군을 포함해 88명의 전 군 고위 관리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줄리안 아산지는 다음 주부터 클린턴 후보에게 해가 되는 자료들을 폭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유권자는 이민 이슈에 대해서는 클린턴과 트럼프 후보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지지합니다. 최근 몇 번의 대선을 거의 정확하게 예상한 네이트 실버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현재 30%로 봅니다. 미국에서 숙제를 내주지 않고 수업 시간을 늘리는 학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빌리그 대학인 브라운 유니버시티가 남녀 평등 이슈로 화장실에 생리대를 비치합니다. 오하이오주 켄트 대학은 미국 최초의 글루텐 프리 학교 식당을 운영합니다. 내일 발표될 새로운 아이폰은 이어폰 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라오스에 베트남전 당시 미국이 라오스에 한 일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9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아닌 다른 미국의 지역에서 또 한국이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요즘 여러분 살고 계시는 곳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로스앤젤레스는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바람이 좋아요. 향기가 아주 근사합니다. 가을 냄새가 나고 있는데, 가을이 되면은 항상 그 노동절까지 연휴를 지내고 나서 의회 의원들도 방학 끝내는 기분이죠. 여러분들 그 자녀가 다 학교에 가고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그 상원에서는 여름방학 끝나고 처음에 그 일한 것이 지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또 연구하기 위해서 11억 달러를 예산 책정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필라델피아에서 국가 안보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시간대는 다르지만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역시 오늘 그 국가 안보에 관한 연설을 할 테고, 도널드 트럼프가 연설하는 것이 생중계되는 것처럼 힐러리 클린턴의 연설도 이제 모든 그 미국인들에게, 그 세계인들에게 중계 방송이 됩니다. 어제 미리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외교 정책을 상당히 그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텍사스주 하면은 지금 뭐 배틀그라운드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공화당이 굉장히 강한 곳이죠. 그런데 일부 제가 배틀그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인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텍사스에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차이가 별로 없다 하는 것이요. 그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굉장히 그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형적인 공화당 지역인 그 텍사스주가 조금 그 격차율이 민주당 후보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두 가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의 의미인데, 달라스 모닝뉴스가 75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그 린든 존슨 대통령이 텍사스 태생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달라스 모닝뉴스는 당시의 대통령 선거에서 린든 B 존슨을 지지하지 않고 다른 그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었던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달라스 모닝뉴스가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주 우리도 어려운 결정을 했지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드라인에서 뭐 미적지근한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예 그 달라스 모닝 뉴스도 사설 내용에 힐러리 클린턴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직하지 않은 것, 정직하지 않다기보다 정직성에서의 부족을 얘기를 했고, 판단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뭐 개인 이메일을 쓴 것 여러 가지 등등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비하면 공직에서 일한 경험이라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 비유였거든요. 여러 가지 그 일을 했었던, 그리고 공직에서 일한 기록이라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달라스 모닝 뉴스가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당연히 버락 오바마 후보도 두 번 다 달라스 모닝 뉴스의 공식 지지를 받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론스타 스테이트 텍사스주에서 현재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46% 대 45%다.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잘하면 뭐 이겨볼 수도 있는 것이네. 올해의 선거에서는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대통령 후보로 그 나오는 것이 아닌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스타벅스의 CEO인 하워드 슐츠가 결국은 오늘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였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워낙에 그 하워드 슐츠가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이슈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을 했고, 때로는 본인이 그 CEO로 있는 스타벅스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스타벅스의 그 컵에 뭔가를 그 쓴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본선거가. 버락 오바마를 일찌감치 지난번 선거에서 지지했었던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힐러리를 지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는 게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의 CEO의 그 이번 힐러리 클린턴 지지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여러 군데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버락 오바마 후보가 워낙에 민주당이고 소수인종들의 그 투표율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한 1,900만 달러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했고, 플러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1,000만 달러를 추가로 더 소수인종들이 편하고 또 당연히 이제 거부되지 않으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만큼의 돈을 쓴다고 했고, 또 다른 간접적인 지원으로는 오늘 뉴욕타임스가 pay to play Mr. Trump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였는데,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대가성 돈이라는 거죠. pay to play라는 것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재단과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장관 시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처음으로 쓴 거잖아요. 대가성으로 클린턴 재단에 돈 주고 국무장관 만나고 아니면 플러스 더한 그 이득까지도 보고하는, 이것을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했는가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인 것은 지금 그 클린턴 재단과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완전한 딱딱한 100%의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뭐 증거만 없을 뿐이지 그렇다 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는 증거도 없고 하는 것인데,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로리다주의 검찰총장에게 사전에 트럼프 재단에서, 어쩜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가요? 클린턴 재단, 트럼프 재단, 트럼프 유니버시티, 그리고 이제 빌 클린턴이 전에 그 개입했었던 또 역시 유니버시티 대학 돈 많이 받은 그런 것들이요. 아주 비슷해서 유권자들은 선택할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데,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이제 그 트럼프 재단에서 플로리다주의 검찰총장이 트럼프 유니버시티를 기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트럼프 재단에서 25,000달러 선거기금을 줬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자선단체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곳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2,500달러 10분의 1이 벌금의 그 퍼센테이지인가 보죠. 냈고, 그리고 이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뉴욕주는 기소를 했잖아요. 유니버시티, 그 트럼프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기로 주 검찰총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 검찰총장을 위해서 아주 그 돈 많이 사람들이 내는 그런 그 선거기금 모금 그 파티 같은 이벤트 같은 것을 해줬다는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런 것을 알고 했다면, 그런 뜻으로 했다면 범죄다, 크라임이라는 단어를 뉴욕타임스 사설이 썼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힐러리 클린턴이 또 빌 클린턴이나
첼시 클린턴이 클린턴 재단에서 손을 지금 당장 이제 끊어야지 된다. 뉴욕타임스는 완전히 끊어야 된다고 하진 않았어요. 지금 당장 외국이나 어떤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받는 것을 끊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당장 다 끊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지적을 하면서도 크라임,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을 때 이건 범죄다라는 크라임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거든요. 힐러리 클린턴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케이스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증거가 있는 것은 또 아닌, 뭐 증거는 없지만 뭐 심증은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랬더라면 범죄라는 크라임이라는 단어를 그 표현을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이제 깎아내리는, 비난하는 그런 그 사설을 실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런 선거에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는 신문을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그런 종교적인 것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보도 내용은 상당히 그 균형이 있고 딥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좀 어른스럽습니다.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클린턴 재단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한 것들이 있어요. 1997년도 빌 클린턴이 대통령 끝내고 너무 인기가 있었을 때 원래는 클린턴 그 대통령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기금을 하기 위해서 기금 모금을 했는데 돈이 이게 너무너무 잘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는 클린턴 글로벌 그 이니시에이티브라는 재단을 따로 만들었고, 2013년도에는 아예 그 빌 힐러리 첼시 클린턴 파운데이션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 힐러리가 장관이 되면서는 힐러리 이름은 빠졌고 뭐 이런 것이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이 장관이었을 때 클린턴 재단에 어떠한 특혜를 줬다 하는 것이 주려고 시도했었던 것은 있습니다. 그 주변 인물들 등등해서. 그런데 확실하게 모든 것이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치는 않다는 겁니다. 이 에비던스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영국의 정말 뭐 축구 스타가 범죄 기록이 있는데 비자를 주려고 했었고 결국 받지 못했어요. 그런 것. 또 빌 클린턴을 북한에 갈 때 동행한 그 사람이 뭐 외교관 비자를 달라고 했는데 국무부에서 결국 외교관 비자를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기부자들의 기대와 그러한 것은 분명해. 미국 정치에 개입을 하고 싶어하는 외국의 기부자, 이런 그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클린턴 재단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그 이상만 갖고 돈 수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사람은, 그런 국가는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린턴 재단에서 외국의 돈 아직도 받고 있어요. 아무리 뉴욕타임스에서 받지 말라고 해도 클린턴 부부들은 남의 얘기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는데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와 유럽이라든가 오스트랄리아 이런 데서는 받고, 일부 좀 예민한 이슈가 있는 중동의 어떤 국가, 독재 국가 이런 데서는 지금 돈 받는 거 끊었습니다. 원래부터 받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일반인이 하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그래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운영하는 자선단체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도 좀 가려서 받아라 하는 생각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빌 클린턴은 이 재단 이사회에서 이름을 내려놓겠지만 첼시는 지금 바이스 프레지던트잖아요. 그대로 간다고 한 이것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클린턴 재단은 라빈 후드와 마찬가지다. 부자에게 돈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힐러리 클린턴도 어제 이 재단이 너무 좋은 일을 하고 빌 클린턴이 재단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클린턴 재단이 좋은 일을 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당신들이 아니라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간에 20억 달러면 도대체 미국 예산의 몇 %입니까? 20억 달러라는 돈을 모아서 또 본인들도 화려한 생활을 많이 했고요. 빌 클린턴이나 첼시 클린턴이나 다 여행 비용으로 뭐 정말 최고로 생활을 했고, 앞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너무 넘치는 클린턴 패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떼는 것이 조금 이게 분명하다 하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지금 하지 않아서 이게 가장 큰 지금 아킬러스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NPR 방송과도 여러 그 군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현재 4명의 4스타 전직 장군을 포함하고 3스타 그 장성 14명을 포함해서 88명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군 통수권자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MBC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지금 일반 군인들이요, 퇴역 군인들과 현재의 군인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비율보다 19포인트나 높아서 55% 대 36%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NPR 방송과 인터뷰한 사람들을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을 군 통수권자로 지지하는 군 관계자는 이게 지금 이렇게 예민한 사회에서 경험이 없이 아무런 것도 모르면서 이 군 통수권자를 갖고 있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힐러리 클린턴은 상원에서도 오랜 동안 이 그 무기 관련 그런 그 커뮤니티에서도 일을 했고 힐러리 클린턴이 적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를 군 통수권자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판단력에 문제가 있고 군 통수권자 모든 것을 그 대통령이 다 알 수가 없고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판단력의 문제이고 정직성의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가 퉁명스럽고 직선적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는 정직성이 더 훨씬 나은 것 같다. 군 통수권자는 그런 사람이 해야지 된다. 그리고 또 힐러리 클린턴이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자신이 군 통수권자의 경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버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하는 일을 도왔고 그리고 버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했었던 많은 일 가운데 리비아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 결과가 나온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더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말하고 그러는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 많이 듣는 도널드 트럼프를 나는 지지한다. 이게 이제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한 그런 사람들이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그 좋은 그런 판단을 내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 이 국제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 군 그 관계자들 이외에는 줄리안 아산지가 그 팍스뉴스에 가장 영향력 있는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리 다음 주부터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이제 그 폭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이민 이슈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힐러리 클린턴이 더 잘할 것이다. 이민 이슈에 대해서 49%, 도널드 트럼프가 잘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47%로 2% 차이면 오차범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60%가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하는 장벽 세우는 것에 반대라고 또 대규모 추방에도 66%가 반대라지만 전반적인 이민 이슈에 대해서는 9% 대 47%로 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이라는데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 뉴욕타임스 등등의 그 많은 선거인단을 중심으로 할 때는 아직도 힐러리 클린턴이 80% 이상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 실버라는 오바마 처음에 나올 때 그때부터 정말 정확하게 예측해서 다른 예측자들과는 달리 사람들이 그 주목을 하고 있는 네이 실버의 예측으로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느냐면요. 그 538.com을 통하면은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31% 현재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전국적인 지지율이나 격전지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을 다 합하면 평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포인트 도널드 트럼프보다 앞서가지만 4%포인트 꾸준하게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전에는 얼마 전에는 8%포인트 정도 앞서갔고요. 4%포인트로는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때 같으면 이맘때쯤이면 5%에서 10% 정도 유권자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한 20% 정도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3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이라고 아예 그 결정을 해버렸다는 그런 그 지적이요. 그래서 이제 그 빅스테이트 또 격전지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가지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만 그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께 지금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바뀔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말이 다 맞다고도 할 수 없고 저 사람의 말이 다 맞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러나 이제 다만 후보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 이외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변수,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보면은 경제가 좀 그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평균이거나 평균 이상이면은 집권층에 좋으니까 힐러리 클린턴에게 굉장히 그 좋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9월 26일에 첫 번째 토론회가 있는데 토론회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험이 많다고 하니까 더 잘해야지 하고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유리할 수 있고요. 기대 수준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 선거가 치러져도 공정하게 치러질지 모르겠다라고 이미 불만을 말하고 있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 하는 짐작들도 되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번 선거는 예를 들어 그 러시아에서 개입을 해서 어떠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것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소지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늘의 미국에 지금 누가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정말로 어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그 곤란한 그런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들이 대체적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을 많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의 그 보도가 체크앤밸런스가 맞았다고 그 주요 그 언론사들이요, 미국 언론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체크앤밸런스가 맞았다고 보기 힘들고 다른 나라의 언론은 한국 언론을 포함해서 거의 모두 그 미국의 주요 언론을 이제 그 뭐 분석도 하면서 번역을 하겠지만 분석보다는 번역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 믿을 수도 없고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게 꼭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또 뭐 초등학교에서의 미국의 그 사회적인 이슈 같아서 세 가지를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국제정책, 외교정책 이슈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제가 깜빡 잊고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끝없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지식과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자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ISIS에 대해서도 내가 뭐 군사령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끝없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얘기니까 좀 변했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언제였었던가요? 텍사스에서 한 선생님이 2학년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지 않기로 하고 그게 아주 그 바이러스처럼 미국의 많은 그 학교에 번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느 학교냐면요. 매사추세츠에 있는 한 학교입니다. 캘리 초등학교인데 이 켈리 초등학교라는 데서는 역시 그 숙제를 내주지 않아요. 숙제를 내주지 않는 대신에 학교 수업 시간을 늘린 겁니다.
전에는 9시부터 3시까지였는데 지금은 8시부터 4시까지니까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을 늘린 거죠. 그래서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서 자유 시간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그 자유 시간에는 뭐 그 체육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음악 수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이 시간을 늘린 것은 사실은 뭐 학교 자체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 주정부가 정한 것인데 주정부가 이게 이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그 지원되는 자금 같은 것이 있어서 학생들의 성적 스코어에 따라서 그 지원금을 늘리기도 하고 뭐 줄이기도 하고 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서 자유시간을 갖는다던가 공부를 하는 것이 집에 가서 뭐 숙제를 뭐 대강 해온다던가 이것보다는 이제 학교에서는 낫다고 그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학교의 이제 그 시행 새로운 그 방침에 대해서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의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것들도 학업과 과외 활동의 균형이 맞아야지 성공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Sounds good 하면서 듣기는 아주 좋죠. 아이들에게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자유 시간을 준다.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늘리기 위해서 늘리는 것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런치 시간은 뭐 그대로인데 뭐 2번 그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늘리고 미술, 음악, 체육 시간을 조금 늘리고 뭐 일부는 학생들의 그 신체 활동이나 놀이 조금 그 창조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공부 이런 것에 이제 특히 그 중점을 뒀는데 좋아하는 부모님들도 물론 계시지만 어쨌든 무엇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안 되고 전문가들이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이 시험 성적에 대해서 학생들이 희생된다. 시험 성적이 나쁘니까 학교에 더 오래 학생들이 머물게 하는 이런 것들. 어떤 부모님은 뭐 직장 출근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8시에 맞추기 힘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8시가 더 좋은 분도 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시험 성적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은 왜 나쁘냐면 요즘 미국에서의 시험 성적이라는 것이 부자 그 부모를 돕느냐 가난한 부모를 돕느냐에 따라서 스코어라는 성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왠지 점수, 스코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그 스코어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요즘은 뭐 부자 동네 산타모니카 어느 부자 동네는 2살 때부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본질을 더 찾아가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고요. 오하이오주의 켄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주립대학교의 카페에서는 완전히 카페에서는 그 글루틴을 없애는 그런 그 음식만을 카페테리아에서 합니다. 뭐 단백질이잖아요. 그 일종의 그래서 밀가루라든가 호밀 또 그 보리에 들어있는 것인데 소화 불량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글루틴 많다고 하기보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난 밀가루 음식 먹으면 더부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난 밀가루 음식은 하루에 3끼 먹을 수도 있어. 개운해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글루틴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뭔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알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피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해서 글루틴 프리 음식 아이템을 넣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 오하이오주의 켄트 대학처럼 완전히 글루틴 프리로 한 것은 글루틴을 제거를 해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 하는 것은 없는가 보죠.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런 대학교는 미국에서 지금 처음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또 왜 중요하냐면 학교도 다 학생들이 많아야지 학교가 번창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번창이라는 게 꼭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의 번창이라기보다는 그 학교를 세웠을 때는 그 좋은 학교의 경우 학교에 이념도 있을 테고 하니까 그 좋은 이념이 많이 오래 지속되는 것도 번창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고 싶어야지 되는데 카페테리아에서 미국 최초의 글루틴 프리 음식만을 한다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빌리그 대학 가운데서 이제 브라운 유니버시티가 학교의 화장실에 생리대를 다 비치해 놓는데 그리고 이제 그 뭐 깨끗한 위생 타월 같은 것도요. 생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뉴욕 이미 시행하고 있고
왜 여성의 그 생리대 같은 것은 필수품인데 세금을 받느냐, 남성들은 쓰지 않는데 그럼 여성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없애는 그런 그 법적인 그 조치를 취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아가서 브라운 유니버시티에서는 많은 그 학생들의 불만 등등에 따라서 생리대도 화장지와 마찬가지로 보는 겁니다. 화장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미국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여학생들에게는 이처럼 화장지와 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치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전환한 학생들도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다른 대학보다도 더 많잖아요. 숫자상으로는. 그러니까 성전환한 학생들을 위해서 뭐 남자 화장실에도 뭐 이것을 그 둔다 하는 해서 이 브라운 유니버시티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대학교에서 시작을 했지만 다른 대학교에서도 이게 퍼지길 바란다. 결국은 남녀 평등의 이슈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는 며칠 전에 제가 한인타운에 식당 안에 호텔이 들어있대요. 호텔 안에 들어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그 앞이 예전에는 한 개, 두 개 텐트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그 가는 길에 쭉 홈리스 피플의 텐트가 있었습니다. 산타아나도 지금 그런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폰 내용들도 잠시 뒤에 함께 전합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내일 이제 팀 쿡 애플의 CEO가 발표를 할 텐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벤트잖아요. 이 애플의 뭔가의 발표는. 그런데 새로 나오는 그 아이폰 7이요. 헤드폰 잭이 없다는데요. 그러면 헤드폰이 없으면 항상 스피커로 들어야지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비디오를 보니까는요, 테크놀로지 전문 웹사이트들에서 다 말하는 비디오를 보니까 헤드폰 잭이 없다는 건 전화기 이렇게 보면 밑에 헤드폰을 꼽는 그런 그 홀이 있잖아요. 그 홀이 없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다 듣게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나 뭔가를 보고 듣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어폰은 있어요. 이어폰 그것은 있는데 이어폰 줄만 많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기술이겠죠.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잃어버릴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이어폰이 줄이 없으면 좀 편하기도 하고 자동차 같은 데서 보관하는데 그런데 같이 묶여 놓으면은 이게 잃어버리기 쉽지 않은데 그런 장단점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카메라가 2개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뒤에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터치하는 것도 조금 더 이제 센시티브하게 잘 돼 있고 물론 용량이 커지겠고요. 물에 대한 저항력도 더 커질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헤드폰 잭 꼽는 거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짜증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한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임시 파산보를 승인을 했잖아요. 해서 9월 달에 미국의 파산 판사요. 존 쇼월드 판사가 어제 오더를 내려서 금요일에 히어링을 한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은 이제 선박이 이제 뭔가 다 빼앗길까봐 정박하지 못하고 빙빙 돌고 이미 한국에서 떠나왔으니까요. 빙빙 돌고 하지 않고 정박은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조치는 이제 뭐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또 그 다음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한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할러데이 미국의 소매업소는 한진을 통해서 물건을 받기로 했었던 그런 가게들은 지금 혼란이 있고 좀 손해를 볼 것만은 분명하고요. 오늘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를 보면은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어제 투표하셨네요. 찬성으로. 왜냐하면 5명이 전부 만장일치라고 하니까요. 요즘 로스앤젤레스는 물론이지만 오렌지 카운티도 너무나 홈리스 피플들이 많아서 어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산타아나 버스 터미널이 있다죠. 그곳을 임시 홈리스의 쉘터로 만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0일 안에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결정이
나오자마자 산타아나 시가 시의원들이 그 5대1로 또 하나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뭐냐면 이 산타아나가 너무 심각하다. 이제는 산타아나 버스 터미널에도 그 홈리스의 쉘터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이미 그 산타아나 시빅센터에 홈리스 피플들이 많이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오렌지 카운티 측에서 우리에게 좀 예산을 더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시빅센터에 홈리스 피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 건강적인 공공 건강과 공공 안전 문제 해서 이제 비용 같은 것이 약 130만 달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 그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시빅센터나 아니면 이제 새로 홈리스 피플들의 임시 쉘터가 될 그 버스 그 정거장에 24시간 어떤 그 순찰 요원, 경찰 요원을 배치시켜야지 된다.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떤 그 도시에 따라서는 받고 싶어서 받겠어요. 이런 쉘터를 할 수 없이 대신에 이제 카운티에서는 오렌지 카운티에 35개 그 도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모든 그 도시를 아우르는 정책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사드를 꼭 배치를 한다. 그럼 사드를 어느 지역에 배치하느냐? 뭐 어떤 과일이 많이 나는 어떤 지역에 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는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그 또 한국 정부에서는 대신 우리가 이런 것을 해주겠다 하고 기브 앤 테이크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산타아나 시에서도 지금 뭐 그것으로 완전히 결정된 것도 아니고요. 산타아나 시는 확실히 이렇게 그 결정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시의원들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들과 사전에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빅 센터에 이어서 터미널에도 홈리스 쉘터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해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리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얼마 전보다 급격히 늘어나 양쪽 줄에 쫙 그 홈리스 피플의 텐트가 그 쳐진 그런 그 어떤 그 호텔 앞에를 호텔 앞에를 해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제 친구랑 같이 그 앞에서 만나서 걸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변호사예요.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바로 또 그 앞이 어떤 그 종교적인 건물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도 많이 그 홈리스 피플의 텐트가 쳐 있어서 파킹랏에는 아닌데 이 종교재단에서는 홈리스 피플들 이런 것을 좋아할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불법으로 텐트를 치면은 뭔가 이렇게 철거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요청을 하면은 이제 시에서 인력이 닿는 한 뭔가를 해주겠죠. 그런데 바로 그게 종교재단 앞이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종교재단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얘기들도 서로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30일 안에 ISIS에 관한 계획을 다 완성해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고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8명의 군 관계자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군 통수권자로 지지를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을 군 통수권자로 지지한 군 관계자들은 95명으로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위대한 나라예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그 현직 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라오스를 방문했잖아요. 라오스는 뭐 북한과 관계가 많이 있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방문해서 60년대와 70년대 미국이 그 베트남 전쟁을 치를 때요. 그때 이제 그 지역적으로 라오스에도 굉장히 폭탄을 많이 터뜨린 겁니다. 어느 정도 폭탄을 터뜨렸냐면 한 200만 톤의 그 폭탄을 터뜨려서 전쟁 기간 동안에만요. 그래서 일부는
지뢰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터지지 않는 지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묻혀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라오스 사람들이 지금도 때때로 이제 이 폭탄이 터지고 해서 다치고 아무 그 죄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 폭발로 그 피해를 입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본인이 도대체 정말 어렸을 때잖아요. 60년대 초에 태어났으니까 61년생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전은 뭐 60년대 말부터 70년대니까 그런데도 미국이 참 이거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천만 달러를 그러한 폭탄들을 제거하는 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